처장님. 예. 오늘 환율 보셨습니까? 얼마인지? 네, 보기 봤습니다. 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광주에 다녀왔는데 80년 5월을 경험했던 분은 지금 24시간 각성 상태로 잠을 못 주무신다고 너무 무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주에 조국 혁신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러 헌법재판소 앞에 갔는데 점심시간쯤 되어서 20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통제가 되어서. 알고 봤더니 재판관님들이 점심 먹으러 경호대동하고 이렇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재판관님들은 일상을 잘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피청구인이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내란을 저질러서.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이 없어서 임명이 필요한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성원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탄핵소추는 되었는데 국가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이 줄줄이 재판관들을 제대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머지 재판관에 대해서도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헌적인 행위를 이 대행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4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징계위원들에 대한 흔들기가 극도로 심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징계위원은 너무 많은 협박을 받아서 징계위원을 사퇴하기도 했고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고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 1억씩, 2억씩 검사들에게 현금을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윤석열 내란숙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사무처장님,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재판부에서 지금 결정할 문제시고요. 신속하게 선고하기 위해서 신속은 이미 끝난 것 같고요.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님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오셔서 포고령 1호는 전부 위헌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제가 그런 사건이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헌법에 부합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 제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조차도 이 계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헌 위법한 포고령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선고 기일은 그러면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처장님, 재판관들이 선고 기일 잡으려면 다수결로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판장이 결정을 하면 됩니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재판부에서 그거는 결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전원이 선고기일에 합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수결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는 것을 묻습니다.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서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서 선고한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고요. 선고기일을.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사례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려도 됩니까? 확인해도 됩니까? 그것도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무처장님은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행정사무를 하는 구급 공무원도 국민들에게 왜 이 행정사무가 어떻게 되는지 문자라도 발송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공보 기능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재판관이 선고기일을 늦추고 의도적으로 계속 미루고 있으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이 되는데요. 사무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전혀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요?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무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